네, 출란교실 알쓸 신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작하기 전에 알쓸 신잡을 많이 시청해 주시고 또 구독도 눌러 주시고 댓글도 달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좀 전하겠습니다. 출란 문화라는 것이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출란 문화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비판을 하게 되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용기를 좀 주셔야 되고, 그래야 제가 출란 문화를 올바르게 전달을 하는데 일조하는 유튜버로서 활동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뭐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제가 모르는 것은 또 취재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고자 열심히 취재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인터뷰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러한 활동을 여러분들이 좀 용기를 좀 주셔야 되는데, 용기를 주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구독인 것 같아요. 이 유튜버는 구독자의 숫자가 모든 걸 말해주는 이 세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독 좀 많이 눌러 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겠고, 댓글로 용기를 좀 많이 주시면 제가 출란 문화를 비판한다 그래서 뭐 비난하려고 일부러 뭐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개선하자는 차원에서 있는 그대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에요. 잘못된 점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그렇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한 두 분 정도가 있었는데, 그 두 분의 대답을 제가 댓글로 하려니까 너무 좀 복잡한 얘기를 해서 오늘 동영상을 통해서 답변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산채를 한 동영상들을 유튜브에서 많이 올리시는데, 그걸 보니까 조그만 어린 동자묘 이거를 막 산채하는데, 이게 뭐 출란에 그 종을 고갈시키는데, 그러니까 말은 자연훼손이라고 했지만 결국은 자연훼손이라는 측면보다는 출란에 씨가 마르는데 일조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 같아요. 이 어린 묘까지. 근데 제가 오래전에 이 동영상을 통해서도 이 산채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오래된 논쟁이거든요. 다시 잠깐만 좀 언급을 하자면, 한 20여 년 전인가요? 그보다 훨씬 더 된 것 같은데, 일간지를 통해서 한번 기고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산채인들이 그때 출란 붐이 한참 일었을 때였으니까요. 너나 나나 뭐 주말 되면 다 산에 올라갈 때, 그때 너무 산에 많이 올라가니까, 이러다가 출란의 씨가 말라서 에란인들이 난을 좋아한다라는 미명하에 출란의 씨를 말린다 라고 기고를 한번 하신 적이 있어요, 어떤 분이. 그러니까 이제 그 반박 댓글에 이 산에서 이 우리가 변이종을 캐는 것인데, 에란인들이 이 변이종이 확률이 몇 프로나 되느냐, 거의 1% 되기도 어렵다. 이 산 하나를 뒤져서 변이종 하나를 발견하는데, 근데 이 99%의 출란을 싹쓸이 해오는 것이 아닌데, 이게 무슨 출란의 씨를 말린다고 하느냐 라는 반박 댓글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반박을 하기를, 자연에 있는 그대로 놔둬서 그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거기서 변이종이 발생하고 거기서 자라고 하는 것이 란을 보호하는 것이지, 그걸 달랑 들고 와서 집에서 자기가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서 고가에 거래하기 위해서 뭐 중투 한 분을 캐갖고 와가지고 거기서 번식한다는 미명하에 하는 것이 무슨 자연 훼손이고, 무슨 그 에란인이고, 그게 난을 보호한다고 하는 것이냐. 자연은 인간이 보호할 수 없다. 자연은 그냥 있는 그대로 놔두는 게 좋다 라고 하니까, 또 반박 댓글이 달리기를, 이 중투 같은 경우, 이 변이종 이런 것은 산에 놔둬도 번식을 못한다. 엽록소가 없고 광합성 작용을 못하기 때문에 못하고, 우리 이 에란인들 손에 의해서 이만큼, 이제 일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에란인 손에 의해서 이렇게 많이 번식이 됐으니까 이게 화려한 문화를 꽃피웠던 것이, 산에 놔둔다 해서 중투가 영원히 사람 손을 타지 않고 막 그냥 100촉 200촉씩 막 번식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이 중투는 씨가 맺혀서 씨가 날아가 봐야 중투가 안 나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채세포 변이에서 나온 것이 토끼가 뜯어먹고 뭐 벌레가 뜯어먹어가지고 자연 소멸되는 것보다 에라인들 손에 의해서 이렇게 문화를 꽃피우는 것이 나은 것이다
오히려 이 중투가 더 보급되고 화려한 꽃을 피우는데 일조했다. 뭐 이렇게 이제 반박 댓글을 하고, 하여튼 논의가 상당히 많았었어요. 제 기억하기로는. 근데 결론은 어떻게 끝났다고 했습니까? 결론은 무승부로 끝났다고 했어요. 무승부로 끝났고 결론이 없습니다. 없고 20여 년이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산에 또 가시고 산책을 해갖고 오고, 저도 가끔 산에 가면 출란이 많은 산에는 발에 밟힐 정도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출란이라는 것은 이 보춘화인데, 보춘화는 이 식물 보호종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너무 흔해요. 너무 흔하고, 또 이 변이종은 출란의 하나의 또 다른 종으로서 인정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변이종이라는 하나의 종은 없어요.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 것 뿐이지. 그냥 출란이에요. 이 변이종도 출란이고 그냥 민출란도 출란이에요. 이 출란은 너무 흔해요. 거기서 1, 2% 되는 변이종을 캐갖고 온다 그래서 이 99%가 망가지지도 않더라고요. 이거는 출란이 산에서 점점 숫자가 적어드는 것은 에란인들이 캐오는 영향보다는 기후, 산의 조건, 등등에 의해서 소멸되는 영향이 훨씬 더 커요. 예를 들어서 뭐 소나무로 벌채한다거나, 아니면은 산을 개발해서 길을 낸다거나, 등산로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기후 변화가 와서 기온이 올라가서 점점 출란의 자생지가 분포가 줄어든다거나 등등 여러 가지 이런 원인과 이유로, 그리고 산이 또 너무 활렵수가 많아져서 울창해지면 밑에 있는 출란들이 고사하거든요. 햇볕을 못 봐서. 그러한 요인들이 더 많지, 사람이 거기 가서 이거 보고 이거 민출란이니까 안 캐고 저거 캐고 이렇게 해서 몇 초 캐오는 것 정도로 이 출란이 소멸된다라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훼손이라고 말을 하지만 말 그대로 자연이 훼손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출란뿐만 아니라 이끼조차도 숟가락으로 긁고 오면 안 되는 거예요. 바위에 붙어있는 이끼를 긁고 와도 자연훼손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논하면 자연훼손인 건 맞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우려하는 것이 그런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자연훼손을 우려하는 것이 아니라 출란의 종자가 씨가 말라가지고 출란 개체가 줄어드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지, 이끼 하나 숟가락으로 캐오는 것조차를 두려워하는 측면에서의 자연훼손을 논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구분해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자연훼손이라고 말하자면 어떤 건 자연훼손 아니겠습니까? 산에 가서 김밥 먹고 김밥 한 쪼가리만 던져놓고 와도 자연훼손이에요. 그래서 이 출란을 캐는 것이 이 출란의 종자를 말리는 거라고 저는 보진 않습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어요. 반대 의견도 있는데 어쨌든 이런 논쟁들이 붙었는데 20여 년 전에 결론이 없이 끝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 법은 어떻게 되냐? 법을 봐야죠. 법을 보면 산에서 모든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을 금지로 했는데, 그것이 국립공원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이런 등지에서 임산물을 불법으로 허락 없이 채취하는 것을 금지했어요. 이건 비단 출란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끼를 긁고 와도 안 돼요. 돌 갖고 와도 안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혹시 출란과 착각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여기서 출란을 산림청에서 보호종으로 지정한 것을 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지정 안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좀 더 공부를 한번 해보겠지만, 일단 저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까지는 보호종이 아니에요. 보춘화는 그냥 풀일 뿐이에요. 산에 가서 맹문동이 흔한데 그 맹문동 하나를 뚝 꺾어 왔다. 그 맹문동이 보호종으로 돼 있지도 않고 잡초 같은 것도 보호종으로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럼 뚝 꺾어 왔다. 자연훼손인 것은 분명하지만 그 종의 씨를 말리는 행위로 보지는 않는다. 보호종으로 보지는 않는다는 거죠. 산림청에서
우리 자생남 보존회인가요? 그것도 산림청 소속 기관으로 알고 있고요. 또 산림청에서 이 에란인들을 표창까지 하시더라고요. 표창까지 하시는 걸로 봐서는 이 에란인을 표창한다는 건 뭡니까? 이 자생란이라는 것이 산에서 내려온 것을 키우는 건데, 뭐 표창을 한다는 것은 산에서 출란을 갖고 오는 것을 산림청에서 금기시하지 않는다라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표창한 사례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산림청에서 2019년도에 김진공 씨를 비롯해서 한국 출란을 통해서 뭐 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으며, 한국 출란은 단위 품목에서 경미 임산물인 한국 출란은 소득작물로 육성했다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포창을 했어요. 산림청에서. 그러니까 산림청에서 출란을 캐 갖고 와서 키우는 것을 불법 시하지 않는다는 반증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표창 얘기가 나왔으니까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여담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을 다신 분 중에서 한 분이 더 계셨는데, 제가 출란 명명품이 보급 속도가 이상하게 너무 빠르다. 10년에서 15년인데 이 정말 촉당 1억씩 거래되는 것들이 너나 나나 하나 없이 다 갖고 있는 이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우리 에란인 난시를 한번 방문했습니다만, 신라가 3분인가 4분 정도 있었지 않습니까? 신라가. 그분이 그 정도 갖고 있으려면 뭐 다른 분들 뭐 신라 없는 사람 없을 정도로 많은데, 에란인들의 손에 의해서 촉수가 번식되는 속도로 그걸 따라갈 수가 없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시기를, 애초에 명명품으로 나오기 전에 조직배양을 해서 수십만 촉을 깔아놓고 그리고 세상에 나오는 것이다. 그 전에 이미 작업이 끝났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한편으로 좀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모순도 있어요. 조금 모순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되돌아보면 이런 경우는 상정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명명품이 뭐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혹시 조직배양에서 나온 게 아닐까? 조직배양에서 나온 게 아닐까? 라는 의심과 추론을 하면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제가 조직배양에서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제가 현장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여러 가지 정황상 유추 해석은 할 수 있어요. 아마 댓글을 달아주신 분도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은 아닌가, 그걸 애둘러서 약간 좀 비틀어서 말씀하신 게 아닌가 싶은데, 제 근거를 하나만 제시를 하겠습니다. 자, 황화소신 보름달입니다. 제가 뭐 이 보름달을 굳이 뭐 비하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 예를 그냥 든 겁니다. 2000년도에 등록이 됐어요. 이호성이라는 분이 등록을 했는데,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수 2000년도에 등록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보세요. 2000년도. 자, 다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2000년도에 등록. 선을 보인 거죠. 세상에서. 빛을 본 거예요. 자, 이게 언제 산채가 됐을까요? 이건 등록이고, 산채. 그거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이 산채가 나왔네요. 1997년도 전남 신안에서 산채가 됐습니다. 황화소신 보름달이요. 97년도 전남 신안. 1997년도 전남 신안. 3년 만에 등록이 된 거죠. 산에서 나와가지고. 기간이 조금
조금 짧은 듯한데 어쨌든 뭐 그럴 수 있다고 칩시다. 2000년도에 자 2000년도 사진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이게 2000년도에 대상을 수상했다고 올려놓은 사진인데 꽃대가 3개예요. 촉수는 3촉, 꽃대가 3대. 이거 산채촉 아니죠. 누가 봐도 이건 산채촉이 아닙니다. 예. 그리고 꽃대가 이걸 달려면 이 뒤에 더 많은 산채촉이 있어야지만 가능했을 거예요. 잠깐만요. 네, 이 촉수가 산채촉이 아닌 것은 분명하고 이건 산에서 내려온 촉은 띄어냈고 그 산에서 내려온 촉들이 세력이 뒷받침돼야 이 꽃대가 3대씩을 달았을 거예요. 이 3촉 가지고 꽃대가 3대를 달기에는 현실성이 좀 부족해요. 자 그러면 97년도에 산채에서 3년을 키워서 산채촉을 다 무너뜨리고 3촉을 받아서 꽃대 3대를 올린 거예요. 꽃대. 그죠? 그런 계산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산채촉에서 3촉을 받는 거는 3년이면 좋게요. 근데 이 산채촉이 왕성하게 있었겠죠. 있어가지고 거기서 세력을 받아서 꽃대 3촉을 올렸다. 그러면 이론적으로 설명은 됩니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예. 자 그러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청에서 유공자 표상을 받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건 신문 기사예요. 보도자료 신문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신문 기사가 사실한 근거하에서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석타 훈장을 수상한 김진공 씨는 1988년부터 한국 자생출란의 산업화를 위해서 태왕, 보름달, 사계 등 한국 출란 8개 품종을 대량 재배했다. 대량 재배한 게 1988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1988년 대량 재배. 자, 한번 봅시다. 자, 1997년도에 산채가 됐다 그랬죠. 2000년에 품종 등록했다 그랬죠. 비로소 꽃을 봐가지고 전시회에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88년이면 10년 전에. 그것도 한두 촉이 아니라 대량 재배가 어떻게 가능하죠? 이거 신문 기사가 잘못된 건가요?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산채가 되기 전에 이미 그 보름달이 88년부터 재배가 대량으로.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는 가정하에 신문 기사니까 이걸 근거로 해서 말씀드리자면은 댓글을 달아주신 분의 말이 약간 좀 설득력이 있어져요. 미리 조직병을 통해서 대량으로 재배를 해서 97년도에 산채가 됐다고 하고 2000년도에 세상에 빛을 발했다. 자, 그러면은 88년도에서 2000년도니까 12년이죠. 12년 걸렸다. 조직배양을 통해서 꽃을 피우는데 12년.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연수가 나온다. 그 정도 돼야 되니까 프라스크에서 라이즘을 번식하거나 실생배양을 하거나 해서 촉수를 끌어내서 자연기후에 재배를 해서 그것이 촉수가 뭐 4촉, 5촉 돼가지고 꽃을 뭐 몇 대씩을 달릴 정도의 세력이 붙으려면 이 정도 시간은 필요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설명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맞다 아니다를 논하기 전에 이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고 납득을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고 수긍이 돼야 되는 것인데 뭔가 이상하네? 그러면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을 문제 제기하기 시작하면 아니 무슨 뭐 보름달을 네가 언제 뭐 조직병 하는 거 봤어? 증거 내놔봐. 막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 보름달 조직병 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 내용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댓글 달아주신 두 분에게 충분한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